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에 저희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 지금도 제대로 된 생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시댁 집안의 분열이 시작된 건 시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갈 무렵 시모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서 그런지 시모는 우울증이 왔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며 최대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시모의 건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셨어요. 시부가 항상 시모 곁에 있으셨을 때는 언제나 밝은 모습이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어서 그런 건지 시모도 그 뒤를 따라가려 하시는 것 같아 가족들의 걱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건강이 악화됨과 동시에 큰 형님의 한마디에 가족 간의 분열이 오게 되었고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었죠. 처음 형님의 한마디는 재산 문제였어요. 시모의 건강 악화로 인해 평일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식구들이 시댁에 들려서 시모를 살폈었는데 저희 부부가 들렸을 때 형님 내외가 먼저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온 걸 몰랐는지 방에서 대화 나누는 걸 듣게 되었고 남편은 형님의 말을 듣는 순간 방문을 박차고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어요. 형수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전부 다 달라고요? 형은 어떻게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엄마가 아무리 건강이 약해지셨다 해도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형수님, 당장 저희 엄마한테 사과 드리세요. 당장 용서를 구하시라고요. 어머,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재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형제들끼리 나눠주지 말고 저희한테만 달라고 했던 건데 그 말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아버님도 떠나셨는데 어머님도 언제 떠나게 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갑자기 와서 앞뒤 상황 파악 먼저 하지 않고 무조건 화부터 내면 어떡해요? 우리가 어머님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서 오히려 내가 더 기분이 나쁜데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그동안 하늘 일이 많으니까 타당하게 요구한 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봐도 전웅이 네가 말이 좀 심했던 건 맞는 것 같다. 오히려 네가 너희 형수한테 함부로 말한 거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버님도 시모의 재산에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형님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형님 내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사이 동서내외까지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와 형님네가 싸우고 있자 동서내외는 당황했는지 저에게 설명을 부탁했고 시모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형님이 시모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 분위기가 심각하게 이어졌다고 설명을 해주는 순간 서방님이 얼굴을 붉히더니 저희 옆에 서서 편을 들어주었어요.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가 형님 내외를 쪼우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던 시모가 화를 내셨습니다. 언제까지 내 앞에서 싸울 생각인 거냐?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볼 바엔 차라리 내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큰며느리 너는 올 때마다 재산 얘기 말곤 할 말이 없는 거니? 어떻게 된 게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아와선 맨날 내 큰아들한테 재산을 전부 다 넘기라는 거야. 이 집안에서 제일 큰 손이 사람이면 나이값을 해야지. 너희들만 재산을 가져가면 마음이 편하겠어? 그리고 밑에 동생들도 당연히 가만히 안 있을 건 뻔한데 왜 이렇게 혼자서만 욕심을 부리는 거야? 우리 집안의 큰아들인 네가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니? 맨날 부모 돈만 빼먹을 생각만 하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장남 노릇이나 제대로 하고 손을 벌려야지. 꼴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내가 너희들 때문이라도 절대 먼저 눈 감을 일은 없을 테니까 내 재산은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시모는 그동안 많이 참고 계셨는지 형제들끼리 싸우기 시작하자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셨어요. 이때부터 가족들과의 균열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말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형님네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면 되는 건데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어차피 시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신들의 몫이 제일 큰 거라며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할 거라면서 불안감을 조성했죠. 아무리 돈이 좋다곤 하지만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 왔는데도 형님네에 한번 시작된 욕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위태롭게 지내던 어느 날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시댁에 갈 거냐고 물어보길래 집에 계신 시모랑 바람 쐬러 갈 것 같다고 얘기하자 동서는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할 말이 있다 하길래 동서와도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리고 주말에 아침 일찍 시모와 동서 내외를 데리고 서해 바다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한 뒤 해변가를 걸어 다니면서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리고 있었는데 제 뒤를 따라오던 동서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끌어당겼어요. 형님, 제가 오늘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했던 건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문제 때문인데요. 큰형님이 아무래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형님은 워낙 바빠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잖아요. 저희 부부는 평일에 퇴근하고 시간을 내서 가끔 가는데 큰형님이 계속 끈질기게 와서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모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형님은 이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말해드리는 건데요. 며칠 전에도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무작정 찾아와서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세상 떠나는 날조차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들 거라면서 어머님의 재산에 상당한 욕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지금 말도 안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건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실까봐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거지. 그동안 어머님을 계속 압박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다니까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도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정말 우울증에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건강이 더 악화되실까봐 한바탕 난리가 나도 무조건 해결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던 거예요. 동서의 말에 소름이 돋을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남편이 알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 저 또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세 형제들 중에 남편 성격이 제일 조용한 편인데 한번 이성을 잃어버리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 큰 형님이 시모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누구 하나 세상을 떠나야 끝날 것 같아
저 또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건 시모를 저희 집으로 모시는 거였어요. 일이 많이 바빠서 하루 종일 시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댁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 집에 있으면 그나마 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 시모의 휠체어를 끌어들이고 있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형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시모를 저희 집에서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제가 많이 힘들지도 모른다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나만 괜찮으면 시모를 모셔도 되냐는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그날 일정을 마치고 시댁에 들려 동서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계시면서 쓸데없는 생각과 지독하게 괴롭히는 큰 형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오히려 건강에는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모는 저희 집에서 갑작스럽게 생활하게 되셨지만 남편이 항상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이 돼서 그런지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고 집 나르는데 고생한 동서네와 함께 저녁에는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낸 뒤 동서네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 아주버님인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의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주버님이었고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안 계시다는 걸 확인했는지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남편은 천천히 설명을 해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죠. 꼭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엄마가 혼자 집에 계시는 게 항상 마음이 불편해서 오늘 이 사람이랑 의논하고 결정했던 것 뿐이야. 그렇다고 형이 모실 건 아니잖아. 별것도 아닌 문제로 지금 시간에 찾아와서 이 난리를 쳐야 돼?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만 돌아가고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도 많이 피곤하셔서 지금 방에 누워 계시니까 피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 서방님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마 어머님의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이런다고 장남인 내가 재산을 나눠줄 것 같아? 아무리 어머니가 너희들한테 재산을 나눠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가 왜 너한테 그 많은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건데? 조만간 식당 하나 차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네가 중간에서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잖아. 어머니랑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나와봐. 오늘 아예 해결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누가 내 허락 없이 어머니를 너희 집에 모시래? 내가 모실 거니까 다시 짐 다 챙겨놔. 한 번만 더 이런 쓸데없는 짓 하다가 걸리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무리 동생이라도 내 일에 끼어들면 참을 수 없다고.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제가 이 사람이 화내는 걸 원치 않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늘부터 왜 어머님을 모셨는지 알아요? 동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동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한 세대
전부 다 알려줬겠냐고요. 저희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달라고 계속 압박하셨잖아요. 매일같이 찾아가셔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있었다면서요. 아주버님은 어머님 자식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아주버님을 낳아주신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 방금 뭐라고 그랬어? 형이랑 형수님이 그때 그 난리를 친 이후에도 계속 엄마 집에 찾아가서 재산을 내놓으라고 함부로 행동했다는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나중에 어머님 옵소매를 걷어봐.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양쪽 팔이 전부 다 멍투성이더라. 당신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 남편은 눈동자가 흔들렸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곤 시모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더니 양쪽 팔을 확인했는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에서 나온 남편은 아주버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을 노려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이거 놓고 얘기해? 내 통장으로 가지고 계신 돈을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시길래 잡아 끌어당겼는데 방에서 절대 나가지 않으시려고 하길래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다가 막내 동생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는데 이걸 벌써 일러 바친 거냐? 막내 재수씨가 생각보다 입이 싸네. 그래서 뭐 어쩌려고? 나한테 주먹이라도 올리려고?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 네가 먼저 내 얼굴에 손을 올리는 순간 너희 집 재산도 탈탈 털어줄 테니까. 여보, 방에 들어가서 엄마 모시고 나와.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차라리 잘 됐어. 우리 집으로 가서 대화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그만 좀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지금 어머님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요.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으시면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동서, 방금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그랬어? 한번 해봐. 우리 동의 없이 어머님을 함부로 모시고 간 거에 대해 할 말 많으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그만들 좀 해라. 어떻게 된 게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냐? 내가 너희들이 싸우는 꼴 보고 싶어서 배 아파 나은 줄 알아? 돈이 문제니까 전부 다 없애버리면 이런 일도 없는 거지? 내일 당장 내 전 재산 전부 탈탈 털어서 사회에 기부할 거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예며느라 당장 경찰서에 신고부터 넣어라. 시모는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으면서 몸을 벽에 기대시고 형님 네에게 화를 내셨어요. 시모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남편도 하루빨리 처리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다음날 전부 다 처리하는데 도와드리겠다고 거들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을 내동댕이 친 뒤 시모를 부축해드리고 있던 저를 밀쳤어요. 그리고 시모를 들어안아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의 주먹이 아주버님의 얼굴로 날아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모가 보는 앞에서 서로 뒹굴면서 몸싸움이 시작됐고 비틀거리시던 시모는 결국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모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지만 남편과 아주버님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피할 수 없었어요. 이미 형제지간은 깨져버린 상태였고
아주버님 옆에서 형님이 계속 무언가를 조종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형님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따로 대화 좀 하자고 밖으로 불렀어요. 형님은 조금도 죄책감 같은 건 없는지 되려 저에게 거침없이 막말을 꺼내더군요. 형님 때문에 지금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두 눈으로 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형님 것도 아닌데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건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희도 더는 못 참아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조금도 걱정이 안 되세요? 동서가 지금 병실에서 어머님을 간호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대요. 이러다가 정말 세상 떠나시기라도 하면 그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갈 사람은 원래 때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어머님이 늙어서 자연스럽게 병들어 가시는 건데 하루라도 빨리 떠나셔야 이 지긋지긋한 일도 해결이 되지. 어차피 어머님 세상 떠나면 동서랑 볼 필요도 없어. 인연 끊을 건데 잘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되는 거거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어머님 옆을 지켜드릴 거고요. 절대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접근하지 못하게 제가 옆에 찰싹 붙어 있을 거니까 형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형님은 제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면서 시모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때 장남인 아주버님이 시모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갈 거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당연히 법적 싸움까지 이어지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아 시모가 깨어나시면 가지고 계신 재산은 무조건 사회에 전부 다 기부하시게끔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와 동서는 시모를 지켜드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모가 병원에 누워 계셔서 좋게 해결을 보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온 저희 부부는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시모의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남편은 일어나지 못하시는 시모를 보고 오열을 하면서 형님 내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한동안 형님 내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시모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셨는지 정신을 차리실 수 있으셨는데 남편과 아주버님이 싸웠던 그날 이후 건강은 더욱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집에서 안정을 취해도 된다며 퇴원을 권했고 그렇게 저희 집으로 다시 모실 수 있었어요. 시모는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를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헐뜯고 인연을 끊게 되는 건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부를 제외하고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너희들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내가 큰아들 몰래 너희들한테만 재산의 일부를 나눠줬다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오게 될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너희 삼형제에게 똑같이 일부를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을 기부하는 걸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생전에 너희 아버지 뜻이기도 했고 너희들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능력이 되잖아. 남편과 서방님의 의견은
나머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쪽으로 생각이 일치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서방님도 동의했고, 시모는 남편과 서방님의 결정에 일정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형님이 시모가 태어난 사실을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족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형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은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시모가 잘 퇴원을 하셨는지 물어보더니 조만간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할 거라면서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행동한 것 같다며 최대한 좋게 풀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요. 저는 식사 초대에 가지 않을 생각이라며 시모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형님은 시모가 또다시 쓰러지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면 좋게 풀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잡는 게 좋을 거라는 한마디를 던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사 초대 날짜는 어버이날이었고 아주버님이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대화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최대한 좋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그때 오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더 클 거라는 말에 시모도 할 말이 있다면서 어버이날 때 형님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어버이날인데 그날만큼은 문제없이 지나가길 원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희는 형님 내외의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버이날이 오고 가족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형님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져 있는 많은 음식들이었고 갑자기 바뀐 형님 내외 태도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희는 조심스럽게 식탁 앞에 둘러 앉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형님과 아주버님은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있었어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니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가고 있는데 형님이 시모 옆에 앉더니 손수 만든 막걸리라며 시모에게 맛보시라고 따라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술은 안 된다면서 말리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드리는 거라며 시모가 마시길 부추기고 있었어요. 시모는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면서 형님이 따라주신 막걸리를 들이켰고 맛이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시는 순간 집안을 돌아다니던 제 딸이 형님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곤 손에 들고 있던 탁상 달력을 보여주면서 오늘이 왜 할머니가 죽는 날로 되어 있냐며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8일날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둔 뒤 시모가 세상 떠나는 날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달력을 본 순간 정적이 흘렀고 잠시 뒤 시모가 배를 움켜쥐시더니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저희는 너무 놀란 나머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 내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의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은 시모의 입에 손을 넣어 강제로 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방님은 형님이 들고 있던 막걸리를 뺏어들어 냄새를 맡는 순간 인상이 찌푸려졌고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아주버님이 막걸리를 뺏으려는 걸 온 힘을 다해 막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시모는 쓰러지셨고 제가 시모를 안고 있는 사이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손을 올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막걸리에 뭐가 들은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엄마가 비염이 심하셔서 냄새를 맡지 못하시는 걸 이용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걸 넣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이왕 쓰러진 거 그대로 곱게 세상 떠나면 되지. 왜 또다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내 허락 없이 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돈 나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 마음대로 기부를 해? 내가 너희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그거 먹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지 않아. 나는 너희들한테 경고를 한 거야. 내 허락 없이 쓸데없는 수를 쓰다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너희들은 확실히 젊어서 그런지 아직 반응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몸에 조금도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나 봐. 워낙 맛있게 먹어서 그런가? 아주버님의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동서와 서방님이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남편까지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저는 속이 좋지 않아서 조금만 먹어서 그런지 반응이 늦게 오고 있었는데 점점 뱃속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 사이 구조대가 도착했고 가족 전체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 내외는 모든 음식에 조금씩 농약을 섞어 놨고 시모가 마신 막걸리에는 농약이 한가득 들어있던 거였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가족 모두 무사했고 남편이 시모의 입에 손을 넣어 최대한 빨리 구토하게 만들었던 게 시모를 살릴 수 있었다며 치료만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저희 가족 모두는 그제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의 재산 문제로 가족 전부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했던 형님 내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도적인 계획 범행에 현재 법적 처벌로 3년의 징역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족들 모두 무사한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욕심이 부른 행동은 아직까지 저희 가족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어요. 시모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에 앞서 일부 재산을 저희 부부와 동서 내외에게만 똑같이 나눠 주셨어요. 형님네는 그런 충격적인 짓을 꾸미지만 않았어도 재산이 공평하게 돌아갔을 텐데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시모의 건강 문제로 현재 공기 좋은 곳으로 모두 이사를 해서 현재 동서네와 저희는 가깝게 지내며 어머님을 살펴드리는 중입니다. 그 인간들이 찾을 수 없게 모든 흔적을 지운 뒤 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형님네가 저희들 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네요. 사람은 돈 때문에 가족까지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걸 뉴스나 기사거리에서만 봤지 실질적으로 저희 가족이 당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 3년밖에 안 받았다는 것도 정말 충격이지만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론 정말 평탄히 지내고 싶어요. 시모도 형님네가 없으니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큰 사건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펼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나 사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가족이라 해도 돈 문제가 걸려 있다면 저희처럼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엄마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건강이 점점 약해지시는 걸 느끼셨는지 저 몰래 보험을 알아보셔서
혼자 가입을 하셨죠. 5년 전에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었는데 그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가시다 보니 엄마는 그 일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엄마와 제가 통화하는 걸 남편이 엿들었는지 통화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이 저희 엄마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냐고 물어보길래 그런 것 같다는 말 한마디밖에 안 꺼냈는데 남편은 그걸 생각 없이 떠들고 다녔는지 시댁에 모임이 있었을 때 시모 입에서도 보험 얘기가 나왔어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엄마가 곧 세상을 떠나실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셔서 남편의 입방정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었었죠. 쓸데없는 얘기를 왜 시댁 식구들에게 꺼내 놓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온전히 장모님이 걱정돼서 그런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오히려 당신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알아? 장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보험금 좀 나눠달라고 할까봐 그런 거야? 사람 일이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지만 우리 집안이 장모님 보험금에 눈독 들이겠소? 그래도 보험 들었다는 걸 쓸데없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였잖아. 사소한 오해가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을 싹트게 한다는 거 몰라?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어? 보험금 나오면 당장 해외여행부터 알아보신다잖아.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우리 엄마 아직까지 몸에 전혀 문제 없으셔. 그냥 예전에 아빠가 세상 떠나시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셨는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으셨는지 내가 말려도 보험 가입을 하셨던 거라고. 그런데 암에 걸렸거나 말 못할 희귀병에 걸린 거 아니냐며 이상한 쪽으로 부풀리셨잖아. 그 말을 듣고 내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해 봤어? 아니면 그만인 거지.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설령 장모님이 세상 떠나셔서 보험금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그 돈을 당신 혼자 꿀꺽 할 건 아니잖아.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용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 당신이 보장되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진 않았어도 최소 억 단위일 텐데 여행 보내드리는 거 그거 얼마 하지도 않잖아. 그런데 모처럼 만든 자리에서 얼굴까지 붉히면서 뛰쳐나와야 했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셨는지 상처까지 받았다고 하는 거 내가 겨우 진정시키고 온 거 몰라?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그 입방정만 안 떨었어도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겠지. 이 모든 게 당신이 자초한 일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잘은 아니더라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지내던 관계가 흔들리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이런 제가 돈 때문에 거리를 두고 예민하게 행동하는 거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죠. 제가 아무리 입 아프게 떠들어봤자 시댁 식구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서운하게만 생각했고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닌데 시댁 식구들은 벌써부터 앞으로 들어오게 될 보험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저 혼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한동안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시댁에 가지 않자 남편이 역으로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네가 내 전화도 안 받고 우리 집에 올 생각도 안 해서 내가 직접 찾아왔다.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야? 아예 얼굴 안 보고 살 생각이었던 거니?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나중에 장모님 세상 떠나시면 나오는 보험금 혼자 먹으려고 저희랑 미리 관계를 끊어내려는 거잖아요. 너무 속 보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만 돈 때문에 서로 등을 돌려야 되겠니?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건데 그래도 웃으면 서로 좋잖아.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가족들까지 등 돌리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다. 혼자 욕심 부리면 나중에 벌 받는다는 거 몰라? 항상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제가 돈 때문에 등을 돌린다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는데 너무들 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보험 들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중을 위해 들어놓은 것 뿐이라고요. 당장 돈이 생기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꼭 저희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웬만하면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저도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 이 사람이랑 떨어져서 지낼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막말로 나중에 보험금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어머님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깊게 관여하시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정말 안 되겠네. 사람이 이래서 돈 앞에서는 진짜 성격이 나온다고 하더니 당신도 막상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막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우리 부모님은 최대한 좋게 지내려고 오신 건데 나랑 떨어져서 지내겠다는 말이 나와? 우리가 함께한 8년의 시간보다 보험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막말을 꺼낼 수 있어? 정말 이대로 나갈 거야? 그만하고 당신도 이제 그냥 오픈하는 게 어때? 생명보험 당신이랑 내 앞으로도 들어져 있잖아. 우리도 자식들한테 도움되려고 들어둔 거 아니었어? 며느리가 상당히 예민해진 것 같으니까 우리도 속 편하게 얘기하자고. 그래야 돈은 싸움이 안 나지.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오해만 쌓이다 보면 문제만 더 커진다고. 아, 그러니까 두 분께서도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저한테 더 막대하셨던 거네요. 어쩐지 보험 약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보다 일찍 가입하신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 사람만 알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가 함께한 8년의 시간 동안 나는 당신 가족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많이 없었나 봐. 오히려 잘 됐네.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 아버님, 어머님도 생명보험에 들었으니 우리 엄마한테 나오는 보험금을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던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었네요. 저희 부부관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우리 관계를 왜 다시 생각해봐? 그동안 당신이 물어보려 하지 않았으니까 알려주지 않았던 것 뿐이야. 물어봤으면 당연히 말을 했겠지. 벌써 내가 했던 말을 까먹은 거야? 당신이 우리 엄마랑 통화하는 거 엿들었을 때 아버님, 어머님은 보험 안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생명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오늘 아버님이 모든 진실을 알려주셨네.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걸 확실하게 밝혀주셨잖아.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나는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더 이상 대화할 필요도 없으니까 당분간 우리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하은이는 내가 데리고 갈게. 어차피 당신은 지금까지 육아 한 번 도와준 적 없어서 애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도 모르잖아. 그럼 편히 계시다 가세요. 남편과 시부모는 제가 한 말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더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렇게 한동안 친정집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할 수가 없었지만 보험금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소름 끼치게 너무 싫었죠. 남편은 그날 이후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이 거의 남남처럼 지내왔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으셨죠. 엄마는 제가 남편과 별거를 장시간 유지하는 거에 걱정을 하셨지만 한 번 깨져버린 부부관계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처음으로 시모가 저희 엄마 집에 찾아오셨어요.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엄마는 어색한 미소와 함께 시모를 반겨드렸고 그렇게 엄마와 시모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 고민이 많다면서 시모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왜 찾아오신 건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아서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아무래도 매장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좀 더 넓은 곳에서 자리를 잡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안과 반대로 사돈은 지금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니까 돈은 많이 필요 없잖아요. 최근에 건강도 많이 약해지셔서 거의 외출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돈 쓸 일도 없고 통장에 썩고 있을 텐데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장사가 잘 되면 빌려주셨던 돈에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진정한 가족 아니겠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너무 급해서 그래요. 요 며칠 상가 몇 개를 받은 게 있는데 목 좋은 가게가 갑자기 나와서 저희 가족이 식당을 차리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어머님, 저랑 그이가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시면서 지금 저희 엄마한테 돈을 빌리러 오신 거예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닌 저희 관계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이랑 별거 한 지 한 달이 넘었고 조금도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건 이혼도 고려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원래 부부싸움은 갈로 물베기라잖아. 살다 보면 서로 성격이 안 맞아 다툴 때도 있는 거지. 그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문제잖아. 혼자 너무 심각한 거 아니니? 사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시면서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돈 얘기부터 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 딸이 상처를 받았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풀지 않고 대충 넘어가시려는 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장서방과 제 딸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제 아들이
알아서 풀 일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지금 많이 급한 관계로 며느리한테 돈을 빌리려고 온 겁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엄마와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려 현관문을 나서는 시모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왔다면서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었죠. 어차피 저희가 돈을 빌려드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시모를 잡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았는데 통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시모가 저희 엄마 집에 갔는데 물 한 잔 내주지도 않고 돈도 빌려주지 않고 내쳤다며 너무 큰 상처를 받아 누워 계신다며 혼자 흥분해서는 막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잠시 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친정집으로 달려와 현관문을 두드렸고 늦은 저녁 시간이라 문을 열어줬는데 다짜고짜 저를 밀치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우리 집안에서 장모님 보험금에 대해 얘기 좀 했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들어? 우리가 장모님 보험금 다 먹으려고 무슨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나중에 장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그때 그 보험금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쓰자고 얘기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당장 가서 당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관계 그냥 끝내는 거라고. 자네 지금 내 딸에게 뭐 하는 짓이야? 나도 전부 다 들어봤는데 자네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으면서 누구 보고 사과하라는 거야? 우선적으로 지금 별거를 하고 있으면 내 딸을 잘 구슬려서 상황을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장모 앞에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자네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건가? 장모님, 그게 아니잖아요. 보험금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그냥 서로 웃자고 한 말 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장모님 집에까지 직접 찾아오셨는데 물 한 잔 건네주지 않으시고 남대하듯 단호히 거절하시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저희 엄마도 자존심 다 버리고 힘들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와 한마디 상의 없이 무작정 찾아오신 건 예의가 아니시지. 어머님이 왜 오셨는지 당신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지금 하시는 식당이 너무 작다고 좀 넓히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빌리려고 오신 거잖아. 그럼 그 전에 나랑 쌓여있던 안 좋은 감정부터 해결하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용건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 오시자마자 다짜고짜 식당 넓혀야 되니까 돈을 달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셨다고.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돈을 맡겨두신 것도 아닌데 어머님 돈 마냥 행동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 우리 엄마는 오신 김에 나랑 있었던 일에 대해 들으셨으니까 상황을 정리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어머님은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시면서 조금도 잘못한 거 없다고 문을 박차고 나가셨다고. 그럼 당신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게 됐으면
최대한 좋게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더 악화만 시키고 있잖아. 방금 이혼이라고 그랬지? 나도 한 달 넘게 당신이랑 별거하면서 8년의 시간을 되돌아 봤거든? 그런데 항상 당신 위주로만 돌아갔지. 정작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더라고. 나도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쌓인 감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네. 이혼하자. 제가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던 말에 확실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만 끝내려고 하자 많이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에 상당히 어이가 없었죠. 원래 남편에게는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대충 듣긴 했는데 아주버님이 결혼을 했을 때 시모가 며느리를 하도 못살게 굴어서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인연을 끊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남편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줬지만 현재 시모의 태도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었죠. 결국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줬던 시모는 좋게 풀 생각은 안 하시고 남편에게 저와 이혼을 하라고 부추겼고 끝내 저희 부부는 서류에 도장까지 찍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막상 이혼을 하러 가게 되자 고민이 많아졌는지 계속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기 시작했어요. 행동을 봤을 땐 말로만 이혼하자고 큰소리쳤지. 막상 서류에 도장 찍고 서로 부부가 아닌 남남이 되려 하자 이것저것 고민이 많아 보이는 눈치였어요. 법원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에 결국 한마디 하게 되었죠. 당신은 항상 그 입이 문제야. 처음부터 조심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여기까지 와서 이혼 안 하는 것도 웃긴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을 봐봐. 나도 알아. 그래서 지금 이혼하러 왔잖아. 단지 우리 딸이 마음에 걸리는 것 뿐이라고. 나는 당신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없다니까.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없다는 사람이 왜 이혼 서류에 도장을 못 찍는데? 애 핑계 대지 말고 이제 그만 질질 끌고 하루빨리 정리하자. 매일 이렇게 사는 거 숨 막혀서 더는 못 살겠어. 당신이랑 나랑 어차피 이혼하게 되는 거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거든?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이랑 이혼하면 위자료를 어머님 통장으로 보내달래. 지금 우리가 이혼하는 게 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데 위자료를 받겠다는 거야. 만약 주지 않으면 2번 다시 아이 얼굴 못 볼 줄 알라면서 전화기 붙잡고 나한테 화를 내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대화할 가치도 없어서 그냥 끊어버렸어. 당신 귀에는 안 들어간 것 같아 얘기해 주는 거야. 아주버님도 어머님 때문에 인연 끊었다며. 결국 당신이랑 나도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있지도 않은 보험금 때문에 나한테 온갖 상처 주고 사과 한마디 없이 상황을 더 악화만 시키셨잖아. 거기에다가 당신까지 한몫 거들었고 이제 그만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 나도 더 이상 기다리는 거 지쳐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당신도 차라리 새 삶을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숨밖에 안 나왔고 제가 먼저 서류 제출하려 들어가려 하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확인을 해보니 엄마 지인분께서 연락을 하셔서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저와 가볍게 대화도 나누고 아침 식사도 같이 하셨는데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말에 너무 놀라 서둘러 차를 몰고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제가 전화 통화하는 걸 엿듣곤 차를 타고 저를 뒤따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제 뒤를 따라오던 남편의 차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는데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마침 신호에 걸려 핸드폰 문자를 확인해 봤는데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겠다는 문자를 남겨둔 상태였죠. 무슨 생각인지 알 순 없었지만 너무 급한 마음에 일단 병원부터 향했는데 저를 기다리시던 엄마 지인분을 만날 수 있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로 천천히 병실 밖으로 나왔는데 시모에게 쉬지 않고 전화가 울려댔어요. 별로 받고 싶지가 않아서 핸드폰 전원을 끄려고 하는데 제 눈앞에 시모가 나타났고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시더니 제 팔을 끌어 병원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작정 시모에게 끌려간 저는 시모의 팔을 뿌리치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며 노려봤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돈이 지금 위급하시다며? 오늘 내일 하시는 거니? 내 아들이 그러는데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고 그러던데 언제 세상 떠나신다니? 이런 거 보면 사람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른다니까. 나도 밖으로 돌아다니는 건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언제 어디서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돈 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다니? 이참에 아주 잘 됐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목 좋은 가게짜리 파놨다고. 다른 사람 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약하도록 하자. 보험금 지급 날짜가 언제가 될 것 같니? 일단 계약부터 진행할까? 너희 사돈이 누워 계신 병실에 좀 가봐야 되겠다. 언제 숨이 끊어질지 확인해야 나도 준비를 하지. 내 아들 말로는 지금 혼수 상태라는데 웬만하면 일주일 안으로는 세상 떠나시겠지? 단순 사고니 보험금 타는 것도 그게 문제될 것 같진 않던데.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면 일단 위로부터 해주고 다시 깨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는 게 우선 아닌가요? 얘 또 시작이네.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되는 거 뭐하러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하니? 최대한 빨리 일 처리하고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너 나한테 보험금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가족이 잘 살아야 너한테도 이득 되는 거지.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내 손녀 볼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에 너희 사돈에게 나오는 보험금으로 식당 넓히는데 사용할 거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거라. 더 이상 대화 자체가 안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이랑은 당장 이혼할 거라 더 이상 가족도 아니에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모는 자기 말을 무시했다고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 달려들었고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어요. 순간적으로 당한 상태라 너무 당황해서 시모에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박차며 시모의 이름을 외쳐 부르더니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자 시모가 화들짝 놀라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은 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제 앞에는 분노하고 계신 엄마가 시모에게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어요. 야, 강덕순, 네가 사람이야? 감히 내 딸의 머리채를 잡아? 오늘 둘 중 하나는 세상 떠날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며느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돈이 멀쩡히 걸어올 수가 있는 거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지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계신 거였다고요. 엄마 친구분께서 사고 나신 자제분의 번호를 저로 착각하고 잘못 거신 거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된 상황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로 병원으로 왔었는데 저희 엄마가 다치신 게 아닌 지인분이셨다고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시면서 다짜고짜 제 머리채 잡고 보험금을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어차피 법적으로 다 처리 가능하니까 힘 빼실 필요 없어요. 그만 돌아가요. 그리고 위험하게 거기에 올라가 계시지 마시고 그만 내려오세요. 그러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 비도 오고 있고 바람도 불어서 위험하다고요. 시모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 많이 놀라셨는지 도망을 치시다가 옥상 난간 위에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셨을 땐 이미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내려오질 못하고 계셨죠.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자 시모는 가까이 오지 말라며 건들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냐고 온몸을 점점 더 심하게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천천히 내려오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고 엄마도 서둘러 내려오라고 재촉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 남편과 시부가 옥상으로 올라오셨는데 시모가 난간을 붙잡고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시부와 남편은 시모가 14층 높이에서 떨어질까봐 무작정 달려가 시모를 붙잡으려 했는데 그 순간 중심을 잃은 시모가 뒤로 넘어졌고 14층에서 떨어지려는 걸 시부가 붙잡아 버티려 했지만 빗물 때문에 미끄러웠는지 남편과 시부의 손이 떨어지면서 시부모님은 14층에서 추락을 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주저앉아서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14층에서 떨어진 시모와 시부를 보기 위해 난간에 매달려 밑을 바라봤어요. 두 분은 1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중간쯤에 위치한 난간에 매달려 있으셨어요. 저는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부모는 오래 버티지 못한 채 결국 1층으로 떨어지게 되셨죠. 시부모는 급하게 수술실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두 분 다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혼수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떨어지실 때 나무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었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회복이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은 매일 병원에서 시부모님을 살펴드리고 있고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누워 계시는데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하는 제가 나쁜 여자가 될 것 같아 아직까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요. 남편은 저에게 원망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시모의 욕심이 낳은 결과니까요. 저는 남편한테도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주셨다면 앞으로 제가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모의 말대로 사람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지도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 집안 사람들과 최근에 엮이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또다시 마주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3년 전에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 형님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남편의 직업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전기 일을 했었는데 20명 정도 되는 팀원들을 꾸리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한식 식당을 운영하셔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였어요. 그때 당시 한창 바쁠 점심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전체적으로 차단이 되어버려서 정전인 줄 알았는데 저희 식당만 전원이 내려가고 다른 건물들은 멀쩡해서 많이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전원이 떨어졌던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식사를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었고 도움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전기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빠에게 여쭤본 뒤에 전기실로 처음 본 사람을 안내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남편과 첫 만남이었고 연인 사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저희 식당에 문제가 생겼던 건 전기를 사용하는 양에 비해 차단기 용량이 현저히 떨어져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메인 차단기를 더 큰 용량으로 교체하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거라고 침착하게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동료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 차단기 하나를 구해오라면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끝나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감사한 마음에 음식을 무료로 제공을 해 주셨었죠. 알고 보니 그날은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나온 거였고 저희 동네 근처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었었죠. 남편은 저희 식당에 자주 왔었어요. 알고 보니 현장이 가까웠었고 부모님께서 만드시는 음식이 그 사람의 입맛에 맞았는지 얼굴 보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죠. 첫 만남이 너무 강렬했던 건지 자주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저에게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부모님 식당을 고정으로 이용하던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몇 번 만나다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도
처음 만남 때 이미 좋은 인상으로 각인이 되어 버렸고, 꽤 오랜 시간 식당에 방문을 했던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던 결혼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그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항상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안심은 되었었지만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앞으로의 인생 또한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끝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일사천리로 부부관계로 이어졌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숨기고 있었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엄청난 배신으로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현장들을 팀원들과 함께 이동하며 일을 했었는데 주말에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큰 단점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보고 싶은 마음에 몰래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게 되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여행하는 느낌으로 출발했었는데 저녁 늦게 도착한 저는 남편이 지내고 있는 숙소 쪽으로 걸어가면서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꺼내던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너무 놀라 급하게 몸을 숨긴 뒤 남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찰싹 붙어서는 어디론가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 보니 도착한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니 그동안 함께 일을 해오던 팀원들도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는데 인원수에 맞춰 여자 한 명씩 품에 끼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고 눈으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진한 접촉을 하는 팀원도 있었죠. 제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광경을 믿기 어려울 만큼 팀원들 사이에 껴있던 남편의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라 숨이 가빠올 정도였어요. 남편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여자에게 거침없는 접촉을 하고 있었고 뭐가 그리 좋은지 맥주를 마시면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고생하는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려고 온 것뿐이었는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된 터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고 저런 더러운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역겨워 화장실로 들어가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들과 그 생활들이 익숙해 보이던 남편의 모습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변명조차 하지 못하게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해 놓기 위해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충격적인 모습들을 전부 핸드폰 안에 담았습니다. 너무 크게 실망을 했는지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증거물을 확보한 뒤 집으로 돌아가려 몸을 돌리는 순간 팀원 중 한 분이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났지만 건물을 나와 택시에 올라타 서둘러 자리에서 벗어나자마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차피 전화를 받아봤자 거짓된 변명을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울리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상태로 되돌아온 저는 남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봤어요. 저를 바라보던 눈빛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제가 알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모든 상황들을 해명하겠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제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려고 하길래 너무 큰 배신감에 제 손은 남편의 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모습이 가식처럼 보였죠. 용서?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당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부 다 목격했는데 지금 나한테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나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팀원들과 술 먹고 노래방 가면 여자들 불러서 노는 게 일상이었던 거잖아. 내 두 눈으로 목격한 이상 더는 당신과 같이 못 살아. 그건 그냥 내 팀원들 사기 좀 올려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정기일이 얼마나 고된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라고 여자 좀 불렀어. 당신이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많이 당황스러운 건 알겠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팀장이면 팀원들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 그래서 내 돈 들여가면서 팀원들 스트레스 풀게 해주는 건데 나는 그 자리에서 목석처럼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분위기도 좀 맞춰줘야 하니까 함께 했던 것 뿐이야. 아주 잠깐 몇 시간만 즐기는 자리인 것 뿐이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나는 오직 당신 하나뿐이고 일로 우리 관계가 멈춰지는 건 싫다고. 그럼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꼭 그런 식으로 놀아야만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나랑 만나기 전부터 그래 왔다는 건데 내가 몰랐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팀원분들 중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진 분들도 있지 않아? 그분들 와이프는 자기 남편이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면서 여기저기 접촉하는 거 알고 있대? 내가 직접 연락처 알아내서 물어볼까? 총각이면 몰라.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으면 그런 자리는 알아서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총각들과 똑같이 놀 수가 있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이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했겠어? 당신이 너무 순수해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은데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라니까. 비즈니스잖아. 지금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팀원들 부리는데도 어렵지 않다고. 원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투자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어. 나는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당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 팀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 사람들 중에 제일 즐기고 있던 건 당신 아니야? 눈빛 자체가 달랐는데 어디서 아니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그럼 내가 돈 내는데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야? 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다 업무의 연장선이고 사람들 관리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주지 않자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짐을 챙겼고 남편은 그런 저를 진정시키려 애를 썼지만 강하게 뿌리친 뒤 집 밖을 뛰쳐나오게 되었죠.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부모님께서는 많이 실망하셨는지 저희 집에 찾아온 남편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은 저와 이혼할 수 없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어 이혼을 결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부모님께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저와 대화를 원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한테 많이 실망을 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의 실수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남자들이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너무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 나도 좀 불편하구나. 네가 연락 한 통 없이 불쑥 찾아갔었다며.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너희들 사이는 지금도 깨가 쏟아졌을 텐데 왜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서 이런 일을 만드는 거니? 남자들이 하는 일에는 참견하는 게 아니란다. 제가 이 사람과 이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께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 증거물을 좀 가져왔는데요. 괜찮으시다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영상을 보시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실 텐데요.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됐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처음 본 여자와 찰싹 붙어서 걸어가는 모습만 봐서 너무 충격을 받아 그 뒤만 따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보니까 남편이 왜 그 여자와 단둘이 걸어가고 있었는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방 건물 앞에 몇 개 호텔이 있던 게 기억이 나서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날 이 사람을 목격했을 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몇 군데의 호텔에 들어가 관계자분께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해 봤거든요. 정말 아니길 간절히 바랐었는데 이 사람이 글쎄 노래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그 여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갔던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라는 걸 딱 알아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았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벌써 영상 속의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게 찍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눈을 감아줄 수가 있겠어요? 직업상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적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옮겨 다닐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활했을 것 같은데요. 동서,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좀 진정하는 게 좋겠어. 남자들이야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라고. 서방님이 뭐라고 했어? 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는 거라잖아. 당근을 줘야 채찍을 휘두를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서방님이 받는 스트레스는 누가 풀어줄 수 있겠어? 리더라고 모든 걸 속으로만 삭히고 모든 짐을 짊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 서방님도 사람이야. 똑같이 힘든 입장이라고. 남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서방님은 안 놀고 싶었겠어? 동서가 두 눈으로 안 봐도 될 일을 연락도 없이 몰래 가는 바람에 보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동서한테도 잘못이 없다곤 할 수 없는 거야. 서방님이 다른 여자들한테 몸은 좋겠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 우리 더는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동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흠집 하나 없는 건 아니잖아. 남자들은 다 그래. 원래 우리 그이도 지금 해외 출장 떠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는지 나도 그건 알 수 없잖아.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라고. 결혼했으면 서로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면 끝까지 믿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 둘이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이혼이야? 그럼 형님은 아주버님이 해외 출장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런 생활을 해도 다 이해해 준다는 거네요. 그럼 형님이나 그렇게 천년만년 이해하고 사세요. 지금 제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이 달라요. 형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라고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 있으니까 나머지 작성하고 내일 법원으로 나와. 별것도 없는 집안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하고 있네. 동서는 서방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 안 만났어? 그동안 살면서 혼전순결을 지킨 것도 아니고 할 것 다 해왔었으면서 엄청 순결한 척 한다? 보면 동서 같은 여자들이 나중에 더 바람 피우고 남자에게 환장하던데? 시모도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지만 형님은 상상 이상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 보여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던져준 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고 끝내긴 했었지만 저는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온갖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으면서 저에게 끝까지 상처를 주었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좋지 않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었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3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동안 전 시댁 식구들과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잊혀갈 때쯤 어느 날 제 눈앞에 반갑지 않은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 형님이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 식당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미화복을 입고 식당 주변을 청소하고 있던 터라 꼴이 말이 아니었었죠. 항상 식당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오시는 손님들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당 주변 청소는 한가해질 때면 습관처럼 해오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전 형님이 보게 되었고 함께 걷고 있던 일행들에게 제가 듣지 못하게 수군거리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 형님이 저를 보며 걸어오더니 비웃으면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네. 아직도 이런 미화복 입고 식당 주변을 청소하고 있는 거야? 딱 꼴을 보니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로 지내왔었나 봐. 예나 지금이나 넌 그 옷이 딱이다 딱. 서방님과 이혼해준 덕분에 지금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 아이까지 생겨서 집안의 경사가 났다니까. 너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대기업 여자라고.
내가 최근에 여기 근처에 이비인후과를 개원했거든. 우리 그이가 능력이 너무 좋아서 괜찮은 위치에 하나 차려줬는데 어디 불편한 곳 있으면 한번 찾아와. 이쪽 지역에는 너처럼 천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환자가 끊임없이 있더라고.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아는 척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금 나보고 천하다고 했어요? 내가 어딜 봐서 천하다는 건데요? 그럼 그쪽은 의사라서 양반이라는 건가요? 겉모습이 의사면 뭐예요? 입이 상스러워서 신분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미아복을 입고 청소하면 천한 거고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양반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걸 따지나?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으니까 비키죠. 곧 저녁 준비를 해야 돼서 서둘러 청소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식당은 오지 마세요. 전영님은 제가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자 옆에 같이 있던 일행들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더니 저를 밀치면서 입고 있던 미화복을 붙잡아 강하게 넘어뜨렸어요. 제가 눈을 치켜뜨고 전영님을 노려보는 순간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도 과거에는 참고 넘어갔지만 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뺨을 올리고 한쪽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전영님에게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나게 되자 부모님께서 밖으로 나오셨고 엄마는 전영님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서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나오게 되자 전영님은 저희 가족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도착한 외제차 차량에서 내린 한 사람은 3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할 때 잠깐 뵀었던 시숙이었습니다. 전영님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저희 가족을 절대로 용서해주지 말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 시숙에게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 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숙의 손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전형님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면서 병원문 닫기 싫으면 저에게 싹싹 빌라고 제가 아닌 전형님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숙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한 형님은 목소리까지 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해 결국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시숙이 한마디 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아? 이 사진을 보고도 너를 도와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건 아니지? 설마 당신 나 지금 미행한 거야?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주기로 했었잖아.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여긴 그냥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게 된 곳이라고. 네가 지금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진을 들고 있으면 어디까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진 속의 남자를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봤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제대로 답을 주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 세상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해줄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여기에서 이러지 말고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안 돼?
나 의사야. 동네 창피하게 이럴 거냐고. 의사면 뭐해?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개원한 그 병원 건물 주인이 누군지는 알기나 해? 저기 재수 씨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라고. 뭐라고? 내가 지금 개원한 병원이 저분의 소유로 된 건물이라고? 말도 안 돼. 이깟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 있어? 그 건물이 얼마나 큰데? 당신 지금 사기당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꼴을 봐봐. 절대로 돈이 많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누가 봐도 입에 겨우 풀칠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사과하길 바라기라도 하는 거야? 의사인 내가 이런 하찮은 인간들한테 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상황 파악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디까지 갔어? 솔직하게 얘기해. 당신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는 순간 앞으로의 인생은 끝나게 될 줄 알아. 시숙의 직업은 변호사로 거의 해외 기업들을 담당해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과 한번 틀어지고 나서 형님만 시댁에 왕래를 하고 시숙은 아예 시댁에 오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얼굴 뵌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처음 보게 된 모습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전 형님이 시숙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여성 전용 마사지를 받는 곳이라고 변명을 했었지만 그곳은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 남자와 계속 만남을 가지다가 임신을 해서 그 남자와 함께 산부인과를 들어가게 되었고 변호사인 시숙이 전부터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뒷조사를 하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과거에 저한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했던 전 형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와서 전 남편을 이해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건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아빠는 시숙을 결혼식 날 때 아주 잠깐 인사만 하게 된 터라 얼굴을 자세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시숙도 그건 마찬가지였고 형님과 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저희 뒤에 계신 부모님을 보고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빠는 계약 기간까지만 병원을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등을 돌려 버리셨어요. 당황한 전 형님은 저희 가족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떠나가 버린 배를 잡을 수는 없었죠. 거기에다가 시숙 또한 전 형님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진 뒤 뱃속에 있는 아이나 잘 키우라면서 그동안 형님이 가졌던 모든 걸 다 빼앗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 형님은 결국 주저앉아 버렸고 끝내 이혼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죠. 현재 이혼 문제로 소송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시숙은 저희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시숙 이름으로 계약한 병원까지 빼버리려고 준비 중인 상태라 전용님은 발만 구르고 있는 중이죠. 지숙이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압박을 했는지 이 사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얼마 전에 저희 식당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전용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형님한테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전 남편이 전기 공사를 하다가 안전부주의로 감전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잘 살 것처럼 떵떵거리던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그 사람과 결혼한 아내분과 아이가 참 불쌍하더군요. 그 집안 사람들의 지저분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인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가족이 전영님의 용서를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잠깐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전영님이 활개치고 다니는 걸 또다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잖아요. 전영님 또한 잠깐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일 거라 생각해 저희가 받은 상처와 영업방해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